안녕하세요. 오백만개미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하고 기업 분석 들어갈게요. 여기 이 창 위쪽에 강자락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댐이 하나 있죠. 이 댐이 샨사댐이라는 겁니다. 샨사댐 뉴스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어제 나온 뉴스는 홍수 대재앙 예측의 불안, 이틀 전에는 최고 수위 11m 남겨둬서 더 큰 홍수 온다, 장쑤성 홍수 적색 경보, 샨사댐이 대규모 방류를 시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기상예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식은 정보 싸움이잖아요. 이거 살펴보면은 샨사댐 위로 여기 보면은 산 줄기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산에 비가 내리면 밑에 양쯔강이 흐르는데, 이 산자락에서 양쯔강을 향해서 물이 들어가고 양쯔강을 따라서 물이 흐른 것은 샨사댐이 막습니다. 싼샤댐이 무너지면 이창에서부터 강줄기 따라서 무안시, 안칭, 양저우, 상하이까지 전부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럽에서 만든 ECMWF라는 기상 분석 시스템인데, 날짜를 오늘부터 31일까지 비가 어느 지역에 오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양쯔강 북쪽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목요일부터는 산자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국도 현재 장마전선 지나가고 있고요. 목요일부터 오기 시작한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칠해지는 곳은 다 비가 내린다는 건데, 한국도 계속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요. 28일 정도 돼서 잠잠한가 싶은데, 하루 지나서 양쯔강 바로 위에 비 내리죠. 그래서 산샤댐이 무너지면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겁니다. 그 영향을 한국이 벗어나기 힘드니까 소식을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주제랑 크게 상관없지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한국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장마가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거에 대해 호재악재를 나누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름철 ASF 돼지열병 구제역 방역활동 지속 추진.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620여 건 검출됐다 해서 현재 멧돼지 개체수 활동성이 크게 늘어나서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비가 많이 내리면 멧돼지들의 배변이나 물의 오염을 통해서 돼지열병이 오염된 물이 농가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지난주 뉴스입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니까 중국인들이 사재기를 해서 돼지고기 값이 폭등을 했어요. 국내산 돼지값들도 많이 비싸졌죠. 삼겹살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한 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돼지열병하고 홍수가 겹쳐서 육류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돼지열병이 퍼질 우려가 생기면서 내용 들어가죠. 물이 오염이 되면 건강한 돼지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장마 시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돼지 농가에 대한 악재는 돼지열병이 퍼지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어떤 게 기대가 되냐면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는 관련주들이 호재가 되는 겁니다.
돼지농가에서는 악재지만 증권가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백신 관련주 말고도 대체육류인 마니커, 하림 이런 종목들도 눈길을 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돼지열병이 국내에 안 퍼지고 전염병이나 경제에 위축을 줄 수 있는 악재는 최대한 안 터지는 게 우량주들을 위주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최고이죠.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글벳하고 체시스인데 이 테마에서는 웃기고 황당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다 방송을 할 건데요. 체시스 먼저 살펴볼 겁니다. 체시스는 일단은 백신 기업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자동차 부속품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실적을 살펴보면은 3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고 재무 상황 또한 상당히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는 200%인데 유보는 125%밖에 안 되고 유동 비율도 많이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기업인데 자동차 기업인데 백신 관련주다? 그것도 돼지 구제역하고 돼지 열병 관련주다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업의 내용에 볼 거 없습니다. 보기 좋게 써놓긴 했는데 기업 적자 상황에서 볼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구제역 관련된 계열사가 현재 이명곤 대표이사가 겸직 중인 넬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사료, 비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해서 돼지열병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체시스가 넬바이오텍 가지고 있는 지분이 8.7%라서 탑업인 출자 현황에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넬바이오텍은 현재 최대 주주인 MSHC에서도 8%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MSHC의 100% 자회사인 AMS가 82% 가지고 있어서 체시스랑 넬바이오텍은 부모기업의 자식의 자식이니까 형제기업의 아들인 조카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8%가 의미 있는 지분이려면 넬바이오텍이 엄청나게 매출이 크고 대기업이면은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넬바이오텍 검색해보면 2019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기업입니다. 그럼 지분 8%면은 매출이 50억이라고 쳐도 3억 정도 차지하는 지분 매출이 나올까요? 쓸모가 없죠. 그래서 체시스가 돼지열병으로 대장주 역할을 해서 급등을 했는데 단타들은 이 종목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우량한 테마주는 없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테마에 종사하는 기업은 뭘까 찾아보면은 체시스하고 비슷하게 상한가 부근에 그 다음날 급등한 케이스인 이글벳도 있습니다. 이글벳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동물의약품 제조를 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부채 비율 100% 안 되는 33%, 유보는 500%, 유동 비율이 꽤 높죠? 현금 흐름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매출 비중 자체가 전부 다 동물의약품으로 100% 채우고 있고요.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인 상황이고요. 분기보고서상 1분기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분기 돼지열병으로 시세를 주고 차트가 안 밀리고 차트가 꽤 이쁜 상태고 보면은 쌍봉으로도 보고 조정 중인 쌍바닥으로도 봐요. 그래서 차트를 완성시키면 차트를 지키는 선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체시스는 지속적인 적자 기업이라서 기업 가치를 따지기가 쉽지 않고 이글벳만 좀 더 살펴봅시다. 이글벳 살펴보면 재무 차트를 저는 좋아하는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요즘은 우여곡절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익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익 대비 퍼가 100배가 이 연두색 차트인데 이 연두색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연두색에 닿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은 이슈가 있는 급등을 할 때 보면은 이익의 10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EPS가 97이면은 여기에 100배를 해봅시다. 연두색이 109배니까 109배를 해볼게요.
EPS 97 곱하기 109 하면 1570원입니다. 그럼 이글벳이 구제역으로 올랐을 때 일시적으로 고평가로 가질 수 있는 가격은 1570원. 다만 만원 위에서는 호가 단위가 50원이니까 15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나요? 차트를 크게 보면은 19년도 실적으로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19년도 고점이 1550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1분기 실적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도 전년 대비 40% 성장한 당기순이익을 가졌으면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 40% 성장한 게 됩니다. 매출액도 성장했으니까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이 정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무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매출액만 더 잘 나오면. 그리고 현재 돼지열병 때문에 각 양돈 농가에서 그리고 도시 단위로 돼지들한테 백신 접종을 엄청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1등급 돼지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서 삼겹살, 목살 이런 돼지값들이 급등을 했고, 그래서 새끼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양돈 농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접종을 받는다면 당연히 매출 성장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 당기순이익이 40% 이상 성장해서 EPS가 전년 대비 40% 올라갔다. 그러면 작년 EPS가 97이고 올해 40% 성장은 135.8원입니다. 이거 곱하기 109배 하면은 이번에 돼지열병이 진짜 한국에 퍼졌다 그러면 코로나 때 신풍제약이나 시젠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면, 그렇게 운이 좋다면 14,800원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간략하고 딱 이 기업을 분석할 때 봐야 될 부분만 해드렸고요. 오늘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기분이 참 좋고요. 다른 데도 소개해 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힘내서 더 많은 기업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